안녕하세요. 오늘 삶의 의미, 즉 나의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인생의 의미에 관해서 특별한 숙고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우리들이 널리 알고 있는 빅터 에밀 프랑클 선생님이십니다. 빅터 에밀 프랑클 선생님께서는 유대인이시고 또 정신과 의사이시고 심리학자이시고 또한 철학자이시면서 삶의 의미에 관한 특별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숙고를 하셨고 이러한 숙고가 바탕이 되어 가지고 이분은 정신과 의사로서 로고 테라피, 그러니까 독일어와 오스트리아권에서는 또 오스트리아는 이제 독일어권이니까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로고 테라피는 이렇게 씁니다. 로고 테라피라고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를 우리는 특히 이제 의미 치료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로고는 로고스 플러스 테라피. 이거 이제 독일어니까 이제 되게 테라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는 세라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로고스 플러스 요 이제 치료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거는 의미라고 하는 뜻도 되고 플러스 어떤 정신적인 것. 이런 대비해서 이 정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정신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하나의 의미인 동시에 정신 자세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 로고 테라피, 로고 세라피 영어로 해서 이제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을 빅터 에밀 프랑클 선생님께서 이제 이거를 구성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빅터 에밀 프랑클 선생님은 90이 넘게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생 역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1942년부터 1945년에 히틀러가 이제 죽고 나서 수용소가 해방이 될 때까지 강제 수용소가 에서 자유함을 받기까지 약 2년 한 반 정도 간을 독일에 있는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위시해서 그 독일 점령 지역 그리고 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수곳을 끌려 다니고 거기서 수감이 되었다가 기적적인 혹은 매우 행운이 있는 그러한 삶의 선물을 받으시고 다시 말하면은 해방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여기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이 로고세라피 혹은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심리 치유적인 그러한 업적을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토대를 마련해 줬던 특히 그 체험이 이 강제 수용소에서의 고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터 에밀 프랑크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역경을 통해 가지고 지독한 정신적인 고통, 지독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그 강제 수용소의 바로 이런 극강한 스트레스의 체험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셨고, 그리고 이 성장의 결실이 책으로서 이제 그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게 그 유명한 한 심리학자가 강제 수용소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책들이 번역되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스타디셀러로 지금까지 많은 애독자를 갖고 계셨고, 이 책은 미국에서만 출간이 돼가지고 그때 미국에서 한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 책으로서 선정이 되었었고, 미국에서 팔린 것만 하더라도 약간 1200만 부를 팔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오래전의 얘기죠. 그것도 에밀 프랑크 선생님은 1997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전에 그렇게 팔리시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금 팔리고 있어서 그야말로 공전의 베스트셀러이시고, 그 베스트셀러의 그 작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제 수용소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빅터 에밀 프랑크 선생님이 강제 수용소에서 이제 해방에 대해서 나오셔가지고 여러 활동을 하신 가운데 위대한 철학자들하고 위대한 정신의학자들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의 실존 철학 사상가인 동시에 존재 사유가이신 하이데거 선생님하고 또 칼 야스퍼스 선생님,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실존 철학의 일종의 창시자의 반열에 들어가시는 그 분이신 동시에 또 실존과 이성이라고 하는 그 양자의 어떤 그 관계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실존 철학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사유에게로 나가셨던 그 유명한 칼 야스퍼스 선생님을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빅터 에밀 프랑크 선생님께서 칼 야스퍼스 선생님의 자택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칼 야스퍼스 선생님께서 자기 서가에 있는 책을 한번 이제 가르치면서 저 책은 인류가 창출한 그 저서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책이다 하면서 이 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책이다, 이런 식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 의미라고 하는 것하고 이 정신적인 건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로고스 하면은 의미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의미다. 그래서 의미 철학에서 의미 치료에서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이 정신적인, 이 정신자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신자세는 단지 심리적인
차원하고 또 다른 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체적인 차원, 인간에게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게 이 로고스 테라피의 기본적인 이제 인간 그 모델입니다. 인간관인데 신체적인 차원이 있죠. 그렇죠. 이 유기체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리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이 보러 알고 있는 우리 인간은 쾌락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있죠. 그 쾌락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이 쾌락을 좀 충족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런 거, 그리고 그 쾌락에 대한 그 어떤 충족 속에서 오는 좀 뭡니까 어떤 심리적인 그런 그 이완을 이제 추구하려고 그러죠. 정신적으로 꽉 긴장이 되어 있으면 이완을 추구한다거나, 또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냐면은 권력 의지라는 걸 갖고 있어요. 권력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위 의욕이죠. 근데 이런 어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그 충동적인 그것은 이제 그 충동적인 거, 그것이 충족이 되고 이완이 되고, 그리고 신체적인 항상성도 그렇지만 심리적인 항상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꾸 긴장이 되고 좀 억압이 정신적으로 계속 억압이 되다 보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편안해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완인 건데, 뭐 그런 기제를 탐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이 나누냐면 이 정신적인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것. 역시 정신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차원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실현시키고 그 의미를 뭔가가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입니다. 가치와 그 의미에 관계된 차원이 바로 그것과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적인 차원이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아니고 의도를 가진 지향성,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로 인간은 지향을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특수한 그런 그 마인드 차원인데, 그 마인드 차원이 중에 하나가 마인드 차원은 심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차원인데,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이 정신적인 차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어떻게 이 정신적인 의미를 이걸 어떻게 누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이루어지게 되는 가장 고도의 그런 가장 본질적인 차원이 바로 이 정신적인 차원, 이 로고스적인 그런 차원, 혹은 정신 자세적인 그런 차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 왜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가장 인간으로서 인간은 그 신체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데, 이 인간의 신체적인 차원은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하고 똑같이 신체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동물들도 갖고 있습니다. 또 동물도 어떻습니까? 심리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 심리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의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도 뭐냐면 동물들도 쾌락을 충족시키기를 원하죠. 네. 그리고 쾌락에 대한 그 본능이 있고, 그리고 막 나갔을 때는 막 긴장이 막 되고 그 심리적으로 막 긴장이 되고 막 억압이 되고, 그럴 때는 바로 동물도 뭔가는 좀 이완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 있는데, 우리들이 보통 생각했을 때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점 중에서 인간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지능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건 동물도
인간의 지능보다는 떨어지는 지능이지만은 그러나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죠. 근데 특별히 이 의미를 지향하고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의미적인 차원, 그리고 이 정신 자세적인 하고 연관되어지는 이런 차원에 대해서는 인간이 특이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인간이 그러면 상당히 사유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사유적 동물. 여기서 사유적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로고스 차원, 의미 플러스 정신적인 그런 그 자세적, 정신 자세적인 그런 차원하고 이제 이게 사유적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이 농데 이게 이제 사유적인 게. 그래서 그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의 그 행복관에서 행복 추구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 나와 인간이라고 따져봅시다. 자, 나 인간. 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느냐? 이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적인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묻게 되어 있는데, 나는 왜 하필이면 나는 없지 않고 있느냐? 그렇죠.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느냐? 왜 있느냐? 없지 않고. 그럴 때 뭐냐면은 모든 사물이나 모든 식물이나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로 없지 않고 하필이면 있는 그 차원, 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존재 이유, 거창하죠. 공재 이유 혹은 존재의 목적 있습니다. 그래도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이제 그 뭐 내걸었던 그런 그 어떤 생각의 그 방식주의를 보게 되면 이렇지 않습니까? 자, 왜 도토리가 있느냐? 그렇죠. 왜 도토리가 있는가 할 때 우리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아유, 그거 도토리 묵 해 먹으려고 있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도토리 묵은 도토리는 도토리 묵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본질적으로 따져 들어갔을 때에는 바로 도토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떡갈나무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존재의 이유다 이것이죠.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게 바로 도토리라고 하는 것의 존재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토리를 가장 도토리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왜 인간이 없지 않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있는 그 이유, 즉 인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죠. 인간의 존재 이유는 가장 인간답게 되는 게 그게 존재입니다. 그러니까